네, 계속해서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그 나왔습니다. 바로 인물 문제가 되겠죠. 예. 자, 지문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와 남은이 임금을 날마다 뵙고 요동을 공격하기를 권고하고, 자, 남은 나왔습니다. 키워드입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요동을 공격하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도를 익히게 하는 고로 그 급함이 이와 같았다. 이에 앞서 좌정승 조준이 휴가를 청하여 집에 돌아가 있으니 그와 나문이 조준의 집에 찾아가서 말하기를 요동을 공격하는 일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공은 다시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 조준 또 나오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 번 여기 키워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누굴까요? 남은 나왔고요. 조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조선 개창 때 개창에 협력했었던 급진 4대부들 중에 한 명이 되겠죠. 그러면 그는 누가 되겠까요? 바로 요동정벌 계획을 세운 그 주도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삼봉 정도전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정도전이 요동정벌 계획을 세웁니다. 조선 태조 때. 자, 요동정벌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병혁파를 계획했던 정도전이 이제 요동정벌 계획을 세우는데 실질적인 어떤 표면상의 이유는 바로 명과의 갈등이었었죠. 표면상의 이유는 명과의 갈등 관계 때문에 이제 요동정벌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표전문 문제라고 하죠. 표전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명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외교 문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이 트집을 잡고 이제 조선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에 이제 정도전이 이제 태조에게 권고를 하고 이제 요동정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하지만 요동정벌 계획이 실패하고 결국 사병혁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이방원에 의해서 태조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에 의해서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정도전은 바로 제거가 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은 이 문제는 충분히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도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내용을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고려의 성리학을 처음 소개하였다. 자, 고려의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고려 말의 인물이죠. 고려 말. 누굽니까? 바로 안향이라는 인물입니다. 안향. 그렇죠? 안향. 자, 성리학을 처음 소개했던 고려 말의 안향입니다. 자, 2번. 망건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유하였다. 망건당. 자, 원나라에 설치했었던 충선왕때입니다. 고려 말. 예, 역시 고려 말이죠. 충선왕이 원나라에 설치했었죠. 원나라에 설치해서 원의 학자들과 교유하는데 이때 이제 원의 학자들과 교유했던 대표적인 학자라고 한다면 뭐 이재현 같은 인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황산대첩을 승리로 이끌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다. 황산대첩. 우리가 뭐 흥산대첩, 황산대첩 나옵니다만 황산대첩 하면은 이제 누굽니까? 조선의 최초 제일 첫 번째 임금이었던 태조 이성계가 되겠죠. 바로 이성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황산대첩에서 당시 이제 외장수였던 아지발도 소년장수라고 하죠. 엄청난 그 위세를 가지고 밀고 올라오던 그 소년장수, 그 외장이었던 아지발도를 무찔렀던 바로 이성계가 이제 왜구들을 무찔렀던 그 전투가 바로 황산대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경제문감을 저수로 해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바로 이게 정도전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경제문감. 뭐 재상 중심의 정치. 이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중심이 되는 정치가 아니고 재상, 올바른 아주 바른 재상을 뽑아서 능력 있는 재상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전의 어떤 정치의 이상의 어떤 표시로서 이제 재상 중심의 정치가 주장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경제문감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이냐면 경제에 대한 얘기가 써 있는 책이 아니고요. 어떤 통치 규범이라든가 아니면 문물 제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책이 바로 경제문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도전이 이거 위에도 또 뭐 어떤 책을 쓰냐? 조선 경국전, 조선 최초의 어떤 헌법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비판했었던 불시잡변이란 책을 또 저술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4번, 5번 가겠습니다. 화약과 화포 제작을 위해 화통도감을 설치했다. 자, 화약 나오면 누굽니까? 역시 고려 말이죠. 고려 말에 최무선이 되겠어요. 최무선. 바로 이 최무선은 이 화통도감 설치 이후에 또 왜구 격퇴에 앞장섰는데요. 그 대표적인 전투가 진포대첩이 되겠죠. 진포대첩. 네, 진포대첩.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려 말입니다. 자, 요런 것들 여러분들 보기를 그냥 간단하게만 넘겨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요런 부분들 체크를 꼭 해 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차후에 이제 시험을 보실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21번 정답 4번. 네.
입니다. 자, 22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 자, 가가 무엇인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은 도동서원으로 균갱필의 위패를 모시고 있어요. 일단 균갱필 잘 모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균갱필은 조의제문이 빌미가 되어 일어난 사건 때 김종직의 제자라는 이유로 유배에 처해졌습니다. 자, 조의제문이 빌미가 되어서 일어난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무오사화죠. 무오사화. 자, 무오사화. 자, 여러분들은 이 사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번의 사화가 있습니다. 무오사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사화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묘사화가 있고요. 그리고 을사사화가 있습니다. 네 번의 사화를 거치죠. 이 두 개는 연산군 때. 기묘사화는 중종 때 일어났었고요. 을사사화는 명종 때 발생한 사화입니다. 대표적인 사화입니다. 사화란 자체가 뭐예요? 바로 살인들이 화를 입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훈구들에 의해서. 그렇죠? 훈구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던 요 사건을 우리가 이제 사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살인들 같은 경우는요. 살인들 같은 경우는 언제 이제 정계, 중앙 정계에 진출합니까? 바로 정몽주의 후예들이죠. 자, 조선 개창 이후에 지방에 내려가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힘썼던 이 살인들이 성종 때 자, 어디로? 중앙으로 정계로 진출합니다. 정계 진출이 이루어지죠. 이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가 있습니까? 김종직 같은 인물들이 있어요. 김종직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 주로 이제 관직이 배정이 될까요? 바로 3사에 주로 간다. 자, 이 3사라는 건 언론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언론 기능. 언론은 뭡니까? 비판이에요. 자, 누구를 비판한다? 바로 훈구들을 비판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훈구들이 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이 살인들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연산군 때부터.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조의제문이 빌미가 되었던 무오사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오사화. 조의제문. 의제를 슬퍼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든 문장, 그 조의제문을 당시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실록의 실록의 기초가 되는 그 사초에다가 요 문장을 실었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를 비판하는 거냐? 사실은, 우리 조선 왕조로 치면은 단종을 몰아내고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었던 세조를 비판하는 글이다라고 해서 훈구들이 연산군한테 이제 일러 바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영남 살인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지금 무오사화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이후 10년에 일어난 땡땡으로 바로 자, 무오사화 그 땡땡으로 인해 또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입었을 때 그도 차명을 당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무오사화 때는 유배였다가 이 사건 때는 차명을 당했답니다. 자, 이 사건은 뭐냐?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연산군 때 일어난 사건. 두 번째, 바로 갑자사화. 엄마 원수갑자, 갑자사화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일이냐? 바로 당시 연산군의 어머니였던 생모라고 할 수 있었던 패비윤 씨. 그쵸? 중전이었었죠. 패비윤 씨 사사사건, 사약 먹고 죽은 사건입니다. 예. 사약 먹고 돌아가신 사건. 바로 이게 갑자사화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또 영남 살인들이 또 엄청난 또 화를 입게 되죠. 자, 바로 이제 갑자사화. 바로 요 부분에 대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는데, 자, 바로 1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유니밀파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유니밀파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온 건요, 뭐냐면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 자, 을사사화. 명종 때 이제 권력을 잡았던 윤원영 일파죠. 우리가 이 소윤이라고 하고요. 명종 앞서서 이제 왕위에 있었던 인종 때 외척이었던 윤임 일파입니다. 대윤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외척들 간의 어떤 그런 투쟁 속에서 그런 어떤 외척들 간의 다툼 속에서 결국은 많은 살인들이 또 제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바로 을사사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이조전랑을 둘러싼 동인과 서인의 갈등이 배경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조전랑을 둘러싼 동인과 서인. 이제 살인이 이후에 이제 분화가 됐죠. 훈구들은 살인들은 사화 이후에도 계속 살아남습니다. 이들은요, 사화 이후에도 계속 살인들이 화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남아서 계속 정계에 계속해서 자신들의 후학들을 계속 보내는데, 반면에 오히려 살인들을 공격했던 훈구들은요, 정치적 생명이 단절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후학들을 양성을 안 하다 보니까, 자, 정치적 생명이 그렇게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후에 이제 살인들이 선조 이후에 이조전랑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게 되는, 이거는 이제
사화 이후가 되겠죠. 사화 이후. 예, 사화 이후. 한마디로 하면 선조 이후입니다. 선조 이후에 이런 어떤 살인들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이 붕당 정치라고 하죠. 이유를. 그렇죠? 4번. 대비의 복상 문제가 붕당의 대립으로 확대가 되어 일어났다. 이건 예송 논쟁에 관련된 예송대. 현종 때 있었던 예송 논쟁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법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여서 정권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당시 대비라고 한다면 이제 당시 현종의 이제 할머니라고 할 수 있는 자의 대비, 인조 갭이라고 하죠.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 상복을 얼마나 입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벌이는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희빈장씨 소생의 원자의 명호 문제로 발생하였다. 희빈장씨의 소생이었던 원자의 명호 문제. 요거는 있잖아 숙종 때 있었습니다. 숙종 때 있었던 환국이죠. 환국 중에서 요 장희빈의 어떤 원자 소생의 명호 문제. 요거는요 무슨 환국이냐면 기사환국에 대한 환국 중에서 기사환국. 바로 이제 이 명호 문제에 대해서 남인들은 찬성을 했었고요. 남인들은 찬성을 했었고 서인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원자로 이제 임명이 되면서 이 남인 세력이 결국은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때가 이제 바로 숙종 때 있었던 기사환국이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가겠습니다. 23번. 자, 이 책은 1777년 이진홍의 땡땡땡의 사적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서 이 책에는 지방 이서층. 자, 여기서 나옵니다. 뭐가요? 지방 이서층에 대한 부분 나와요. 여기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지방 이서층. 자, 이서층을 거꾸로 하면 서리가 되는 거죠. 서리. 우리가 이제 지방 이서층. 요거에 대한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바로 향리층에 대한 부분이, 향리층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중인층이라고 불리는 바로 향리에 대한 부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들의 기원과 형성 과정 그리고 행적을 밝히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상소 등이 수록되었다. 요 연조기감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고려가 개국되었을 때는 바로 이제 이 양반과 향리가 거의 같은 신분이었다. 그런데 이게 시대가 내려오면서 향리의 처우 개선, 이런 지위가 자꾸만 이게 떨어져 간다. 우리의 어떤 지위 변화, 어떤 신분 상승에 대한 어떤 요구를 이 책에다가 이제 적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향리층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를 적어 놓은 바로 연조기감이란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나오는 이 바로 향리층, 조선시대 대표적인 중인이라고 할 수 있는 향리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사회죠. 우리 조선시대 사회 모습을 한번 보는 건데, 보겠습니다. 향리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신량역천으로 분류되었다? 신량역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야. 신분은 양인이에요. 신분은 양인인데, 자, 하는 역, 그쵸? 하는 일은 천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냐면, 뭐, 나장, 그렇죠. 형사 업무나 곤장 때리는 애들이요. 일수, 고을 자벽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봉군, 봉수대에서 일하고요. 그 다음에, 역졸, 역에서 근무하는 애들인데, 양인이긴 양인인데, 일이 너무 고된 거야.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신량역천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 상속 증여 대상, 이거 노비죠? 네, 노비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고려시대는 화척이라 불렸다. 자, 화척이라고 하면 짐승을 때려잡아갖고 짐승을 잡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화척이라 불렸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선시대 와서는 뭐라고 불리냐면 백정이라고 불려요, 백정. 고려시대는 화척이라고 불렸었는데, 우리 이제 조선시대는 백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고려시대 또 백정은 또 뭐였냐면요.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조선시대 백정은 분명히 천민이에요. 그런데 고려시대 백정은 농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4번, 수령을 보좌하여 행정식무를 담당하였다. 맞죠? 이게 바로 향리층들이 바로 수령을 보좌하고 행정식무를 담당하는, 그렇죠? 이방, 호방, 예방, 그렇죠? 이호, 예병, 형공해서 뭐 이방, 사떠 이런 하는 애들, 이 애들이 바로 향리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5번 가겠습니다. 시전을 운영하면서 관청의 수요품을 조달하였다. 이들은요, 누구냐? 바로 시전상인들이죠. 시전을 운영한다. 한마디로 점포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한 시전에 대한 운영권을 받아가는 거죠. 조선 초기 때까지, 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의 어떤 권한이 상당히 강했죠. 금난정권이라 해서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좌판을 깔아갖고 장사하는 그 난전들에 대해서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이들에게 줬었죠. 그렇지만 정조 때 통공 정책이 발의되면서 결국 이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이 폐지가 되는, 그러면서 이제 자유로운 상행위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들은요, 바로 시전 상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좀 낯선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인물 문제긴 한데 좀 낯선 인물. 바로 이제 남명이라고 하는 분이죠. 조선 중기 성리학자로서 호는 남명인데 그는 경의를 배움의 바탕으로 하면서 경과의를 새긴 칼을 차고 다녔다고 한다. 성리학을 중시하면서 천문지리, 의학, 병학 등 여러 분야에 능통하였고 당대 사람들은 그를 경상우도, 사실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경상우도의 대표적인 학자. 경상우도라고 한다면 경상도를 얘기하는 건데 경상좌도에 그럼 좌도가 있겠죠. 좌도의 대표적인 학자가 있을 것이고 경상우도의 대표적인 학자가 있을 것인데 바로 이 남명 누구냐면 조식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조식, 남명 조식. 이 조식이라는 인물은요, 누구랑 더불어서 이황과 더불어서 바로 경상도의 대표적인 유학자입니다. 성리학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들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영남학파라고 얘기하죠.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남학파다. 바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형성이 됩니까? 나중에 이제 동당시대 동인이 형성되죠. 동인이. 네, 여러분도 아마 조식 이황의 학풍을 따라서 형성된 영남학파 이거 공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써볼까요? 예, 여러분들 아마 알죠? 율곡 이 선생과 그다음에 성원, 그렇죠? 성원.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파는 뭡니까? 경기도 지방과 충청도 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해서 기호학파라고 불리죠. 그렇죠? 이들은 이제 나중에 서인의 어떤 학파의 정치적 중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들은 이 중에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조식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식과 이황은 바로 경상도의 성리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죠. 두 거두입니다. 거두. 예. 두 거두가 바로 이제 조식과 이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조식에 대한 설명. 상당히 좀 낯섭니다. 좀 낯선 어떤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조식에 대한 정답을 찾는 문제인데, 2점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거의 3점 이상의 어떤 그런 난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노론의 영수로 북벌론을 주장했다. 자, 노론의 영수, 그 다음 북벌론 나오면 누굽니까? 네, 바로 효종이 되겠죠. 효종 때. 효종 때 누굴까요? 바로 송시열, 우암 송시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암 송시열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자,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거듭하였다. 이거 당시 풍기군수였던 누굴까요? 주세붕입니다. 주세붕. 풍기군수였던 주세붕. 이 주세붕이 이제 최초의 서원이었던 백운동 서원, 바로 이곳에다가 안향을 배양했죠.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도입했던 안향을 배양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황이 왕에게 건의를 해서 이 백운동 서원이 사액 서원이 되면서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운동 서원의 이름이 소수 서원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3번 가겠습니다. 양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정제두입니다. 정제두. 자, 양명학이죠. 양명학. 그쵸? 지행합일. 양명학. 4번. 성학 지묘를 저술해서 군주가 수양해야 될 덕목으로서 제시했다. 누굽니까? 이이 선생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학이라고 하는 거, 성학 지묘가 있고 성학 십도가 있어요. 자, 성학 지묘. 이 선생. 성학 십도. 이황 선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성학 지묘가 나오면 이 집요한 놈. 예, 이 집요한 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도 여러분들 아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죠. 예. 자, 5번 가겠습니다.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했다. 자, 여기서도 이미 벌써 실천성을 강조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죠. 그쵸? 실천성 강조해서 정인호, 곽재우 등의 제자를 배출하였다. 자, 바로 이게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되게 상당히 좀 낯선 문제,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인원, 곽재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북인 출신이거든요. 동인에서 이제 분화되었던 북인들입니다. 북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하면서 활약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광해군이 즉위하게 되면서 활약을 하겠던 정계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정인원, 곽재우 같은 인물들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는 바로 5번이 남명 조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4번의 정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 가를 보겠습니다. 가 보면요. 가가 어떤 건지 일단 앞에부터 읽어볼게요. 옛 지편전의 기능을 복구하여 대신할 수 있는 독립된 관청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 지편전의 기능을 복구한다라는 거 나왔습니다. 지편전의 기능을 복구한다. 지편전을 계승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경들의 논의를 들어보니 예문관에서 옛 지편전의 직제를 분리하여 땡땡땡 가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자, 옛 지편전의 직제를 분리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편전을 계승한다는 게 한 번 더 강조가 됐습니다. 자, 지편전의 기능을 계승한 거 뭘까요? 바로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홍문관. 자, 홍문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편전하면 언제 만들어졌어요? 지편전은요. 바로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게 바로 지편전이죠. 여기서 이제 후민정음도 이제 여기서 창제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어떤 그 학자들을 배출해냈던 곳이 바로 지편전인데, 이게 이제 세조가 계유정난을 통해서 왕위를 찬탈한 후에 이렇게 지편전이 폐쇄가 되었다가 다시 언제요? 바로 성종 때 이 지편전을 계승하는 목적으로서 이제 설치된 게 바로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바로 성종 때 이제 홍문관 설치에 대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문관의 기능이 있어요. 홍문관의 기능. 어떤 기능이 있을까? 예. 이제 왕과 신하들의 어떤 그런 학술 토론을 하는 바로 경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자와도 어떤 토론을 하는 신하와다 토론을 하는 바로 서연. 요런 것들을 주관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바로 홍문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편전을 계승했죠. 네. 학술을 토론하는 곳이죠. 지편전을 계승했던 기관이 바로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자, 홍문관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사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헌부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개를 합쳐갖고 뭐라고 할까요? 예, 바로 이제 우리가 삼사라고 불립니다. 삼사. 삼사 같은 경우는 기능이 뭐가 있어요? 자, 원래라는 권력의 남용, 함부로 막 쓰는 거, 그 다음에 부정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3사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언론 기능이죠. 언론 기능. 언론 기능으로서 무엇을? 비판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비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사관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왕에 대한 간쟁이죠. 왕에 대해서 이제 간한다라고 하죠. 왕에 대해서 왕의 또 부당한 어떤 그런 명령들을 또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료들을 뭐 탄핵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관원이 되겠고요. 뭐 사헌부 같은 경우는 관료들을 감찰합니다. 관료들을 감찰한다. 뭐 흔히 뭐 이제 백관을 규찰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풍기 단속 같은 것들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기라든가 기강을 단속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헌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게 3사라고 하는데 3사라고 하지만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요. 묶어서 대간이라고 하죠. 대간. 왕에 대한 어떤 그런 간쟁, 그리고 이제 국왕의 어떤 명에 대한 거부,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런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대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핵심 그 최고 관직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홍문관 같은 경우는 최고 관직이 뭐였냐면 대제학이라고 불려요. 대제학. 예, 대제학이라고 해서 이 홍문관을 관리하고 있고요. 사관원 같은 경우는 대사관이 되겠고요. 여기는 사원부는 대사헌이죠. 대사헌. 어디 뭐 대사관으로 임명되었다, 대사원으로 임명되었다, 대제학으로 임명되었다. 아마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두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기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학술기관으로 경연을 관장하였다. 정답이 바로 1번이네. 홍문관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지금 정답 요겁니다. 예. 2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았다.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았다. 이거 뭐죠? 예. 중앙기구청에서 한성부에 됩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시청에 대한 서울시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재상들을 합의하여서 국정을 총괄하였다. 자, 재상들이 합의했다. 삼정승이 합의한 거죠. 바로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의정부. 자, 4번 왕명의 출납이죠. 왕명, 어명이요. 바로 이제 왕명의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했다. 승정원이 되겠습니다. 승정원.
자, 그리고 대사관의 수장으로 하여 간쟁을 담당하였다. 뭐죠? 바로 예, 사관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쉽게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이 쓰인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다음 글이 쓰인 때가 언제인지만 체크를 하시면은 그 이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본군 우선봉장 사야가가 조선국 절도사께 글을 올립니다. 본의 아니게 가토기요마사의 우선봉장이 되었는데 삼천의 병사를 이기고 바다를 건너왔는데 이네 나라를 도저히 공격할 수 없어 저는 전의를 잃고 말았습니다. 다만 저의 소원은 이 나라 예의 문물의 아름다움과 의관 풍속의 성함을 우러러보며 예의 나라에서 성인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외장이었던 사야가입니다. 사야가. 예, 외장이었던 사야가가 지금 어떻게 해요? 예, 조선으로 귀순하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영화 명량에서도 아마 나왔던 인물이에요. 그쵸? 예, 나왔던 인물인데, 바로 이 외장 사야가가 이제 우리나라로 기순을 하게 되죠. 조선으로 기순하게 되면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김충선이라고 합니다. 김충선. 예, 김충선. 자, 바로 김충선이 바로 이제, 올린 글이죠. 조선국 절도사에게 올린 글이 지문에 나와 있는데, 자, 이 시기는 언제 시기입니까? 바로. 그리고 가토 기요마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쵸? 대표적으로 이제 임진왜란 때 대표적인 일본의 외장이 되겠죠. 외장이 되겠는데,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시기는 뭐다? 임진왜란 때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임진왜란과 관련된 임진왜란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1번,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을 했다. 이종무가 대마도 정벌한 건요, 세종 때 얘기예요. 자, 그리고 국경에 4군 육진을 개척했다. 4군에는 김종서, 그 다음에 4군에는 최윤덕, 6진에는 김종서에서 개척했던 거예요. 이거 언제죠? 바로 역시 세종 때입니다. 사절 왕래를 위해서 북평관을 설치했다. 자, 이거 상당히 낯선 글입니다. 예, 낯선, 복인데, 이게 언제 개설이 됐냐면요. 조선 초기 때예요. 조선 초기 때, 여진사절단을 접대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동대문 쪽에다가 이제 북평관을 설치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여진의 공격이 좀 심화되고 하면서 이제 조선 중기 때는 없어집니다. 예. 4번. 일본의 제한된 무역을 허용한 기후약조가 체결됐다. 바로 정답이 4번이죠. 4번입니다. 자, 5번. 외적의 침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시기구로서 비변사가 설치됐다. 비변사가 설치된 건요, 언제냐면은 삼포해란 때예요. 삼포해란. 이거는 삼포해란 때 설치가 됩니다. 임시기구로 설치가 돼요. 이거 중종 때 설치가 되거든요. 삼포해란 때. 삼포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제 부산, 울산, 진해 요쪽입니다. 그 삼포에서 이제 왜구들의 이제 그 외란이 소요 사태가 아주 심했던 시기가 바로 이제 그 앞에서 있었던 조선 중기 때인데,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보다 앞선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기후약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디를 원래 이제 삼포에다가 이제 원래는 개항을 하고 이제 외의 어떤 그런 외와의 어떤 무역을 허락했었는데, 기후약조 때는 딱 언제냐? 어디만? 예, 부산포만. 예, 바로 부산 지역이죠. 부산포에서만 제한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게 바로 이제 기후약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앞에 이제 삼포에다가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는 이제 개해약조라고 하죠. 그 세종 때죠. 세종 때 개해약조가 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기후약조라는 거 여러분들 구별을 좀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갈게요.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 자, 조금 어려워요. 예, 충분히 3점짜리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좀 낯설 거예요. 하지만 핵심 키워드들, 여러분들 조금 모르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핵심 키워드들만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뭐냐면은, 자, 쭉 보시면은 여염집이라는 게 일반 서민들이 사는 집을 여염집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준천사, 이런 것들 사실 여러분들 잘 몰라요. 이거는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도성 내에 치산치수라고 하죠. 홍수라든가 산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들이에요. 자, 관청이 바로 준천사인데, 자, 설치해서 돌을 높이 쌓고 도랑을 쳐서 잘 흘러가게 하였다. 이로 인해서 많은 집들이 잠기지 않아서 모두 편하게 지냈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모를 수 있어요. 도대체 언제적 얘기야? 그리고 이거 어느 왕이야? 잘 모를 수 있는데,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나오죠. 신문고를 다시 설치해서. 그렇죠? 요거까지만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신문고를 다시 설치해서 하정을 통하게 하겠다. 자, 신문고라고 하는 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대궐 그 도성 주변에 이제 설치했던 북이죠, 북. 예. 그럼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신문고인데 그 신문고를 다시 설치한 거, 예, 부활시킨 거. 요거 언제적이에요? 바로 영조 때 얘기입니다. 신문고가 처음 만들어진 건요, 태종 때였는데, 요게 이제 연산군 때 없어졌다가 다시 언제요? 민심을 다시 얻기 위해서 영조 때 다시 신문고가 부활합니다. 예, 신문고가 부활하죠.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문제. 그럼 영조에 대한 업적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요게 어려운 거지, 사실은 이 지문은, 요 안에 있는 보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준천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치산치수를 위해서 재해나 홍수라든가 산사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어떤 관청인데, 이때 이제 백성들이 물길이 넘쳤다. 이게 물길이 넘치다 보니까 이때 이제 무엇을 하냐면요, 청계천 준설공사를 해요. 예, 준설공사. 준설이라고 하는 게 토사 퍼내는 거예요. 준설 작업을 벌이죠. 원래 이제 청계천 처음 만들었던 역시 태종 때 만들어졌다가 이제 계속 토사가 쌓이는 거예요. 토사 쌓이니까 이제 이게 물이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 이제 또 넘쳐가지고 흐르고,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또 집이 또 잠기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토사를 퍼내는 작업, 그걸 이제 준설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준설 작업이 이루어졌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영조 때 얘기입니다. 영조 때. 뭐 영조 때 이 신분고 부활이라든가 청계천 준설 작업 이외에도 뭐가 있었죠?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서원 정리도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하고 좀 다른 겁니다. 이때 미리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속대전 편찬, 그렇죠. 속대전 같은 거 편찬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균역법 같은 거 실시했었고요. 항상 영조 나오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균역법이에요. 균역법. 네, 균역법. 그 다음에 뭐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탕평정치가 처음 실시해요. 탕평정치. 당시 이제 노론의 강경파들이 아닌 소론과 노론의 어떤 온건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결성했죠? 탕평파라는 걸 결성했죠. 탕평파라는 걸 결성해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탕평파가 정권을 주도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성균관 앞에다가 탕평비라고 하는 비석을 또 설치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영조 때의 어떤 모습들 여러분들 체크를 꼭 해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1번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대동법이 처음 실시된 건요, 광해군 때예요. 그런데 확대 실시된 건 언제예요? 바로 숙종 때 얘기입니다. 숙종 때. 자, 그 다음에 왕의 친위부대원 장용령 설치 언제죠? 정조 때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3번 명과 후금 사이에서 일어났던 중리배교. 중리배교 하면은 누구 떠오르죠? 예,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4번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균역법. 그렇죠. 1년에 2필에서 1필로 디스카운트. 예, 할인해주죠. 세금 할인입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자, 5번 청해 요청으로 나선 정벌. 그렇죠. 청나라가 이제 러시아와의 국경 문제로 이제 전투를 벌일 때 이때 누구에게 조선에게 너네들 군대 좀 보내줘라고 해서 이제 나선 정벌을 위해서 조총 부대가 2차례에 걸쳐서 파견이 됐던 곳. 요거 효종 때죠. 효종 때. 효종 때 이제 북벌을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조성되었던 이 부대들이 오히려 청나라를 도와주러 가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27번의 정답 4번입니다. 28번 갈게요. 자, 다음 설명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요것도 좀 문화유산 문제인데 조금 어려워 보여요. 어려운데 일단 소재지가 일단 구례래요. 구례라는 거. 이런 문제들이 꼭 한 문제, 두 문제씩 꼭 나오고 있거든요. 자, 다포계라고 한다는 게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팔짝지붕의 건물이고요. 자, 여기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여기에요. 현존하는 중층의 불전 중에 가장 큰 규모로 내부 공간을 층의 구분 없이 통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선 요거예요, 요거. 네. 여기서 다 뭐냐면 여기 다 중층 건물들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 중층 건물들이 전부 다 중층 건물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 거. 예,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 거. 가장 큰 규모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층이 높으면 큰 규모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 일단 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일단 굴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층의 불전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는 거. 그러면 뭡니까? 굴에 있는 화엄사 각황전이 정답이 되겠어요. 조금 어렵죠? 네. 2점이라고 나왔지만 3점에 육박하는, 3점을 여기다가 배점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3번도 이제 뭐 3번이 정답인데 1번도 2번도 3번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중층 건물이고 이것도 중층 건물입니다. 자, 요거 법주사 8상전이니까 금산사 미륵정 같은 경우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17세기 이후에 만들어져요. 17세기 이후에. 요게 이제 1, 2, 3번이 17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17세기 이후. 사실 이제 이런 불전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요, 임진왜란 때 어떤 승려들의 활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승려들의 활약 때문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어떤 불교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위가 상승하게 되고요. 이와 함께 이제 양반 지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이곳에다가 이런 어떤 불전들을 많이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바로 1, 2, 3번이 바로 이 시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무량사 극락전, 네, 무량사 극락전. 이거는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 만들었던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거는 이제 마곡사 대원보전을 얘기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많은 설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요거는 이제 역시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언제? 인조 때 중건되었다. 굳이 여러분들은 자세하게 알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설들이 많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지금 연대가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인조 때 다시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인조 때 중건되었고요. 마곡사 대웅보전 같은 경우도 역시 효종 때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다가 임진왜란 때 엄청나게 불타 없어지죠. 예. 효종 때 중건이 되었다. 다 조선 후기 때 중건이 된 대표적인 중층 건물들입니다. 이런 다층 중층 건물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이거 5층 대표적인 이제 5층 건물로 돼 있으니까 각각 층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층은 5층이지만 그리고 층은 2층 중층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거. 예, 내부는 이제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 통합니다.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정답.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죠. 여기서 이제 키워드만 몇 개 찾아보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천촉 양원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강하 나왔죠. 강하에 쳐들어왔다. 그 다음에 양원수가 어디에? 예, 정족산성에 들어갔죠. 정족산성에 들어갔다. 그래서 양원수가 독초가 한꺼번에 총포를 쏘아댔고 다른 오랑캐들도 쓰러져 죽자 시체들을 수레에 싣고 달아났다. 자, 양원수 나왔고요. 정족상수 나왔고요. 강화도 나왔습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죠? 바로 병인 양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병인 양요. 1866년도에 있었던 병인 양요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그 관련된 것을 골라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병인 양요와 관련된 거 자,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이죠. 우리 병인 양요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누가 쳐들어온 거야?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온 거죠. 병인 박해를 이유로 해서 우리 신부 9명 죽였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복수로서 우리 신부 1명당 죽인 거 너희 1000명씩 죽여주겠어 하면서 프랑스군이 쳐들어왔었죠. 중국에 주둔하고 있었던 프랑스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는 어디에서요? 우리가 이제 막아내죠. 정족산성. 그 다음에 문수산성. 에서 활약을 합니다. 정족산성에서는 양원수.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근의 활약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쫓아냈지만 결국은 이제 이 과정에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프랑스군 애들이 어디를요? 외규장각. 외규장각이라고 한다면 규장각 밖에 있다. 강화도에 이제 여기다가 무엇을? 왕실 의궤를 여기다가 이제 많이 놓아두었었거든요. 그 왕실 의궤들을 엄청나게 약탈해 갑니다. 자, 바로 이게 병인 양요 때 모습이죠. 자, 운요 사건의 결과를 합니다. 운요 사건과 관련 있는 건 뭐죠? 1876년도에 있었던, 운요 사건 1875년도고요. 1876년도에 있었던 강화도 주약이죠. 조일소조규 강화도 주약입니다. 오페레트 도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인 양요 이후 1868년도입니다. 이 시기의 모습, 여러분들 대회의 어떤 모습들을 알고 계시다면 병인 양요 이후에 이제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 조미소 통상조약 같은 경우 1882년도죠.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조선 책략이 들어오면서 이제 미국과 어떤 수교의 어떤 모습들, 청나라의 어떤 그런 알선으로 미국과 조약을 또 체결하는 모습들 보이고 계십니다. 자, 그럼 광성보 전투에서 어재현 장군의 활약, 1871년도에 있었던 신미양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신미양요.
식량료와 관련된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바로 1866년도에 있었던 평양에 있었던 제너럴 셔머너 사건. 만약에 여기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렇죠? 예. 30번 가겠습니다. 다음 전시회의 전시대 그림으로 적절한 것은 조선 전기회화. 자, 이거 가끔씩 조선 후기회화인지 조선 전기회화인지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여러분 조선 전기회화의 대표적인 그림이 딱 두 개가 있어요. 거의 지금까지 거의 이것만 나와요. 대표적인 뭐냐? 안견의 그렇죠? 대표적인 도화서의 화원이었던 안견의 몽유도 원도. 안평대군의 꿈을 화폭에다가 그려낸 게 바로 몽유도 원도가 되겠죠. 몽유도 원도.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강희안의 아니 당시 문인화가 조선 전기의 문인화가였던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이게 조선 전기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두 개가 거의 대부분 다 나와요. 자, 이거 관련된 거. 안견의 몽유도 원도는 없네요. 정답이 1번이에요. 바로 1번이 강희안의 고사관수 대표적인 문인화가였습니다. 강희안은요. 문인화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전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언제일까요?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뭘까요? 2번은 겸재, 정선이죠. 정선.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가 그게 되겠습니다. 금강전도. 3번은요. 강세왕의 이분도 대표적으로 진경산수죠. 겸재정선 진경산수와의 어떤 그런 경지를 닦으신 분이 바로 겸재정선이 되겠죠. 강세왕의 영통동구도.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누구죠? 바로 신윤복의 단호도죠. 신윤복. 그렇죠? 해윤 신윤복의 해원 신윤복의 단호도. 뭐 단호도. 다 맞습니다. 자, 5번. 바로 김정희, 추사 김정희의 뭐죠? 세한도입니다. 세한도. 자, 김정희의 세한도 같은 경우는 좀 얘기를 하자면은 김정희가 이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의 제자였던 이상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김정희의 유배 생활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 김정희가 보고 싶어하는 책을 계속 전달해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고마움으로 김정희가 요 세한도를 제자였던 이상적에게 그려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0번의 정답은 몇 번이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1번부터 30번까지 이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31번 문제부터 한번 또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